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해외 일정을 좀 다녀왔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시장이 참 예쁘게 반등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정말 싸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이제 안 싸더라고요. $100 깨지냐 이러고 이제 제가 걱정하면서 갔던 것 같은데 갔다 오니까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거의 20% 이상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뭔가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아니라 결국은 외부적인 변수. 결국 여러 가지 대선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결국 좀 안정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불확실성은 바뀌지 않았죠. 아직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들 아직까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히 좀 큰 욕심 내지 말고요. 하반기는 하반기 큰 욕심 내지 말고 같이 살아남아서 계속 같이 가자고요. 쓸데없는 말이었고. 지금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참 요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용어이긴 한데요. 메모리가 파운드리화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죠. 기존의 메모리라는 거는 범용인데 요게 점점 주문용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ASSP나 ASIC은 사실 이게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이거는 이제 범용 칩이고 이거는 주문용 칩인데, 자, 이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는 결국 AI 혁명의 산물이죠. AI 혁명 때문에 메모리의 파운드리가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면 프로세서, CPU나 GPU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범용에서 주문용으로 바뀌었냐? 이거는 사실 모바일 혁명 때문이죠. 기억해 보시면 사실 CPU, GPU 같은 것들은 결국 PC 시대에 원래 범용 딱 IBM이 스탠다드화해서 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용산 가서 조립하실 수가 있었던 게 결국은 이 범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바일 혁명은 이 프로세서가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게 시스템 온 칩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TSMC라는 정말 희대의 엄청난 기업, 대만을 대표하는 엄청난 기업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AI 혁명에서도 당연히 TSMC는 상당한 수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은 사실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선단 공정 플러스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거를 이제 삼성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고, 결국 AI 혁명으로 메모리의 파운드리가 되는 게 결국 HBM이라는 아이템이 대표적인 거고요. 자, 요 이후는 의문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VFO라는 버티컬 팬아웃이라는 모바일용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구리 기둥을 해서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설명한 거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하나의 가능성 영역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한 HBM 같은 것들이 또 HBM, 이건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레벨 3 자율주행차 쪽으로 HBM이 또 적용되려고 하죠. 대신에 좀 가볍게, 기존의 서버보다는 좀 가볍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결국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이번 AI 혁명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우리한테 주도권이 더 강하게 온다 그러면 AI 혁명에서 우리가 수혜 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선단 공정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삼성이 좀 해준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AI 혁명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메모리 파운드리화를 주도하는 건 HBM을 잘하는 회사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M7이 다 찾아왔다. M7이라고 하면 우리 매그니피션트 7,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 회사들이 다 AI용 ASIC을 설계를 해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메모리가 좀 더 이제 커스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커스텀 HBM을 SK 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필요하다. 자,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거를 다 맞춤화 해주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하고 설비가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R&D도 필요할 거고, R&D를 하려면 결국은 인력이 필요할 거고요.
파운드리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IP. 대답하신 분 똑똑하십니다. IP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TSMC가 한 2010년대 완전히 그냥 기술 혁신으로 점프업 할 때 그때 진짜 IP들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사들이고 협력하고 그런 것들을 생태계를 쫙 펼쳐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자, 그거를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도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좀 힘을 싣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HBM4가 결국 우리 경쟁의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네, 두 회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HBM4에서 뭐가 바뀌냐? 결국 이제 로직 다이죠.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베이스 다이라고도 합니다. HBM 있으면 밑에 요게 로직 다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위에다가 D램을 쌓는 구조죠. 이렇게 8개, 12개 다 그리면 너무 힘드니까 네, 대충 이렇게 해서 요 TSV로 연결하는, 요게 HBM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코어 다이라고 하죠. 요게 D램입니다. D램. 요거는 로직이에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기존에는 요거를 HBM3E까지는 다 메모리 회사들이 직접 다 했어요. 근데 HBM4부터는 굉장히 이게 파운드리로 가야 됩니다. 로직 다이가. 왜냐하면 로직 다이가 선단 공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SK하이닉스는 HBM4 로직 다이를 7나노 핀패스를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5나노로 바뀌었고요. 누구한테 하냐? TSMC한테 합니다. 지금 삼성이 더 완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BM4를 4나노로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4나노 핀패스 공정이겠죠? 요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코어 다이인데, 코어 다이를 지금 둘 다 결정은 안 됐는데 최근 나오는 보도는 삼성은 1B를 건너뛰고 1C로 바로 가겠다. 요거는 이제 10나노 초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1B 아니면 1C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안정적이고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뭔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 좋은 걸 내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로직 다이하고 코어 다이를 굉장히 좀 뭔가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안 하면 경쟁 구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팔아가지고 과연 이런 고스펙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1C로 직행한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HBM3E에서 아무래도 좀 뒤처졌던 것들을 완전히 한 방에 뭔가 좀 바꿔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렇게 뭔가 속도를 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아니죠? 네, 유진테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는 사실 오늘 날짜 8월 20일자인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유진테크는 사실 조금 오늘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많이 빠질 때도 유진테크가 그래도 좀 나름 견조했었거든요. 이 회사는 LPCVD라는 증착 장비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ALD 같은 장비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증착 공정에서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경쟁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 이런 회사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LPCVD 쪽으로 이제 잘하는데, 요게 이제 1A에서 1B, 1C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자, 이 회사가 담당하는 공정 스텝 수가 늘어납니다. 공정 스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상당히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C,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3D D램으로 또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에피텍셜이라는 요 새로운 공정들이 또 많이 필요해지는데, 여기를 또 하는 게 이 회사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칩을 수직으로 싸서 트랜지스터를 3D 구조로 하고 하면 수혜를 보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 777억, 럭키 7, 777이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67억이 나왔어요. 사실 1분기가 40억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반기가 예상을 깨고 지금 300억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은요, 작년 실적은 매출 2,770억, 영업이익은 240억인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그냥 2분기 영업이익이 넘어버렸고요. 그래서 현재 시총은 1조 1,600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3,400억, 영업이익은 원래 당초는 한 4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당연히 상향 조정해야겠죠. 근데 지금 상반기에만 300억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 500억 이상으로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컨센서스들이 아직까지는 상향 조정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자, 여기에 골고루 납품하던 회사인데 작년에 삼성 쪽에 사실 좀 이렇게 많은 베팅을 했다가 삼성이 생각보다 투자가 많지 않으면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그게 반대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유진테크가 수혜를 보는 구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총이 낮은 레벨은 아닌데 실적이 2분기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진테크는 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 주목해야 될 회사로 항상 말씀드렸었고요. 6월에도 제가 예사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항상 관심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왜냐면 지난주에 엔비디아만 봐도 빅테크들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고 본인의 생각으로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